안녕하십니까. 이중생활연구소 서부장입니다. 저는 전통주 빚기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챗GPT, 판소리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가 새 아이의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혀야 좋겠는지 자꾸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독서 관련 전문가 배진시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진시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몽테뉴 인문학 연구실에서 행복한 공부를 꿈꾸는 배진시라고 합니다. 몽테뉴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 프랑스적인 느낌도 좀 들고요. 똘레랑스 독서 토론 이런 책을 좀 쓰셨는데, 똘레랑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똘레랑스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한다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적 코드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거, 가치, 단결, 협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왔는데, 프랑스라는 곳에 가보니 서로 달라야 더 행복하다 이런 것을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한국에 가져오면 좋겠다 싶은 것을 하나 딱 뽑아온 것이 바로 똘레랑스입니다. 똘레랑스라는 컨셉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독서 토론에 뭔가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똘레랑스 독서 토론과 독서 토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제가 없고 지정도서가 없고 너희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똘레랑스 독서 토론이라는 책을 쓰기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먼저 책을 쓸 의도는 없었는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글이 저한테 온 거예요. 좋은 아이들과 이웃을 만나서 저절로 글이 나온 것이고요. 책을 쓰시면서 근데 이제 작가님과 그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고 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왜 똘레랑스냐면요. 아이들이 일단 오면 저 때는 공부 잘하는 애, 책 읽어온 아이, 숙제 해온 아이, 그다음에 글을 길게 쓴 아이가 옳은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줄 써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떨고 있고 코 후비고 있고 딴짓하는 아이는 좀 말을 안 듣는 아이다, 이런 이제 편견이 있었잖아요. 약간 뜨끔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순간. 그런데 이 똘레랑스 안에서는요. 결과를 보지 않아요. 얘는 왜 이 책을 보지 않을까?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어떤 성격에, 어떤 환경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정서 나이는 실제 나이는 11살이지만 정서 나이는 10살인가 12살인가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헤쳐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술술 풀어나가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립이 되고 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독서 하다가 바로 글로 갑니까? 독서 토론을 하고 엄마들이 이제 보통 요구하는 건 독후감까지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글을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와서 바로 무슨 책 읽어왔으니까 이러면서 독후감을 쓰는 아이도 30명 중에 1명은 있고요. 그럼 29명의 엄마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이들을 채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기다리세요. 저도 이 책을 쓸 때 제가 마음 먹고 책을 써야지 하고 펜을 잡아서 써진 게 아니에요. 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도요. 아이들한테 이해를 해라 그래서 이해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오는 거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의 감동도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과 정서 발달에 따라서 그 책이 재밌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연령별 도서가 따로 있잖아요. 글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점점 못 쓰다가 수련을 받아서 점점 글을 잘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3년이고 4년이고 글 한 자도 안 쓰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그러다 어느 날 성격 급하신 터져요. 부모님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라? 그렇구나.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렇구나.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죠. 못 쓴 글도 고유성이 있으면 돈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잘 쓴 글을 제가 어머님들한테 여쭤봐요. 어떤 아이가 독후감을 잘 썼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글을 어디다 쓸 거예요? 입시에도 도움 안 되고요. 돈도 안 돼요. 책으로도 출판이 안 돼요. 그냥 엄마의 발달이 남보다 좀 빠른가 싶은 그런 엄마의 욕심일 뿐이에요. 진짜
글은요, 네. 그 아이의 고유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고유성 있는 글만 쓴다면 전문가들이 글은 다 매끈하게 다 고쳐서 출판해 주죠. 예. 책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몇몇 서평들을 보니까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타인일 때 네. 가장 잘 자랄 수 있다. 뭐 이렇게 책 그 표현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좀 반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최종적인 목적을 독립에 둬요. 그런데 이제 한국 어머니들, 저도 뭐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살까지 입시의 목표를 두고 키워요. 20년 열심히 키우고 이제 좀 쉬어야지, 독립해야지, 혹은 이혼해야지, 뭐 기타 등등. 모든 컨텐츠 다 나오네요. 예, 약간. 예. 어쨌든 20년의 목표를 달리는 이유는 우리는 입시예요. 서양 부모들의 목표는 20살의 독립이에요. 아이를 집에서 내보냅니다. 어떤 대학을 가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대학에다가 두지 말고요. 독립에다 두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저도 네. 그 부분 동의해요. 그러면 아이가 네. 떠나고 나서 빈둥지 증후군에 네. 겪지 않고 내 자신의 삶도 또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아이가 와도 반갑고 가도 반가운 그런 관계가 되겠죠. 아, 이거 우리 아내가 사실 제 유튜브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이걸 보면 네. 지금 뭐 한 거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지만 네. 작가님 생각에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만 셋을 키우다 보니까 항상 빨래도 가르치고 설거지도 가르치고 청소도 가르치고 혹시나 이 아이들이 장가 가서 부인한테 구박받지 않도록 살림을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뭐 생존을 가르치시는 거네. 생존을. 네, 저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도 저는 그것도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도 다르듯이 양육의 방식도 다 다른 거니까요. 제 방식이 옳은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저는 독립을 목적으로 키우고 있다. 독립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약한 거는 아닌데 아이들이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엄마 그럼 나 20살 되면 뭐 안 보고 살아?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옛날 분이 40년대생이시니까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저희 언니 두 딸이 있는데 결혼할 때 손 안 잡아주셨어요. 그냥 걸어가라. 왜 꼭 잡아줘야 되냐. 냉정하시네요. 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라. 아, 예. 그렇게 독립에 좀 의미를 일찍부터 심어주셨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로 걸어가라. 네. 보통 저도 어디 강연 같은 데 가면 꿈이 뭡니까? 뭐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방향성이 곧 꿈인데 네. 작가님도 뭔가 이렇게 그런 방향성, 꿈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저만의 꿈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다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제 아들이 보면 절대 또 욕할 텐데요. 엄마를 타인처럼 생각하겠죠. 예. 네, 네. 예. 그래야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또 네.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니까. 예. 아마 제 아들들은 이 유튜브 안 볼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예. 괜찮아요. 사실 저도 저희 아내가 안 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제가 입양인들을 위한 뭐 조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모고 내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내가 또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또 주변에 엄마들 보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늘 고민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부모가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하지만 실제 3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해외 입양 간 친구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친구들이 8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갔고 그분들이 다시 40, 50대가 돼서 고국을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70, 80대가 되니까 곧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 사람들은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오랜 고민이고 앞으로 제가 좀 혹시 하고 그럼 싶은 분야예요. 이런 걸로 곧 또 책 나옵니까? 나올 것 같아요, 왠지. 20일 동안 미친 듯이 써서요. 아, 진짜요? 출판사에서 4장 읽어보고 바로 출판 계약했어요. TV 뉴스나 뭐 오랜만에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귀국해서 뭐 얼싸안고 우는 장면 이렇게 많이 봤는데 뭐 NGO나 이런 걸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신 건가요? 15년 동안 제가 통역을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통역 봉사 요청이 안 들어오는 게 파파고 덕분에 파파고 구글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여러 번역 어플 들 덕분에 더 이상 이제 저를 부르지는 않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어떻게 일을 하게 됐냐면 친구가 왔는데 부모를 찾았는데 소통이 안 되니 이 답답함을 좀 해결해 다오. 그래서 통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친구가 고국에 돌아가서 그 이방인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 가면 배진 씨가 도와줘. 그래서 연결돼서 그쪽 커뮤니티계에서는 이제 제가 좀 알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어를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소통만. 네. 이 겸손하기까지 하셔가지고. 봉주 네, 정도. 멸치볶음 이 정도는 저도 합니다. 학생들 모아서 그 뭐 독서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이 아지트인가요? 네, 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독서라는 이름으로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간은 처음에 유치원에서 모인 엄마들끼리 만들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키즈 카페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초1부터는 키즈 카페 출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모였더니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집에서 모일 수가 없고 놀이터는 황사 때문에 이제 또 미세먼지 때문에 황색 깃발이 걸리면 저희 깃발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호등처럼 지수가 나와요. 그런데 거의 놀이터에서 바깥 놀이를 할 수가 없고 일단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가에 한 공간을 빌려서 처음에는 장난감으로 가득 채웠어요. 와서 아이들이 보드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조금씩 이제 같이 책도 읽어볼까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제가 남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남아예요.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동남아 또. 너무 옛날. 옛날 것 같지만 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랑 만나서 매일매일 놀고 웃고 떠들고 그런데 꼭 공부를 같이 해요. 오면은 톨스토이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발표 수업을 많이 해요. 본인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공부 싫어하는 아이들 전부 와서 여기 뭐 오는 것이 여기 힐링센터예요. 여기 와야지 저는 그날 머리가 안 아파요. 이럴 정도로 저희는 일요일도 꼭 모이거든요. 일요일 날 아이들이 먼저 모이자고 해서 놀러 갔다가도 오후 4시 되면은 다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공부를 저는 대하는 태도를 중요시 여기고 아이들의 표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공부하러 올 때 오기 싫어하는 표정, 교실에서 뭐 싫은 표정,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예요 뭐 이렇게 요즘 뭐 3학년만 되면 엄마들이 사춘기예요 뭐 이러잖아요. 그거 사춘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논어, 논어, 한자,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굉장히 예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친구한테 한 대 맞아도 이를 악물고 웃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서당이네요, 서당. 맞아요. 서당초에서 많이 와요. 저희 옆에 서당초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이름? 왜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느냐를 봤더니 선생님이 일단 근엄하게 이거 틀리면 안 돼라는 표정으로 딱 들이대니까 애들이 그게 딱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나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서로 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무식하고 나이 든 선생님 우리가 좀 가르쳐드리자.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해갖고 와서 저한테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상태 그대로 그 표정 그대로 학교 가서 발표 수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머 얘네들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온 애들이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몽테뉴에서 배웠어요 했는데 제가 대단한 걸 가르친 건 아니고요.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밝은 표정으로 예쁘게 말하자. 내용은 뭐가 중요해요. 똘레랑스 관점에서 독서 토론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꼭 뽑으라면 작가님 생각 어떠신가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이 독서 토론은 세대 간, 그다음에 계층 간 갈등을 줄여주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책을 내고 안 그래도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모 사단 법인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토론 교육을 하면 어떠냐, 아이들이 토론 교육을 통해서 미리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원고도 작성 중에 있는데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내성적인 아이들,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이 불편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독서로 연결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책을 들이민다고 해서 그게 독서 토론이 아니에요. 똘레랑스 독서 토론은요. 내가 무엇이 불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